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상증자랑 공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공매도와 지속적으로 싸우고 공매도를 실제로 골로 보내버렸던 회사로 셀트리온이 있겠습니다. 가히 공매도의 저승사자라 불릴 만한 서정진 회장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무상증자가 공매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는 셀트리온의 2012년 5월 18일에 나왔던 공시인데요. 맨 처음에 나왔었던 것은 5월 10일에 나왔습니다. 자, 이때 무상증자 결정이 나온 건데요.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5월 10일에 나온 것으로 봐서 장 끝날 때쯤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5시 44분에 정지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장 끝나고서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5월 11일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HLB랑 다른 점은 HLB는 장 시작 전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장 시작이 40분 동안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시작을 했었죠. 갭이 떴었던 건데 셀트리온은 장 끝나고서 발표가 된 거니까 다음 날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에서 11일이라고 했을 때 이날에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은 셀트리온이 무상증자 결정이 장이 끝나고서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떤 행동을 옮기는 것은 다음 날인 5월 11일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러한 판단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상환을 할지 공매도를 더 칠지 그런 것들은 11일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신주의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280억 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주당 신주 발행 주식수는 0.5니까 100% 무상증자가 아니라 50% 무상증자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본금이 얼마이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대략 600억 원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상증자가 나오기 전 21기면은 2011년인데 이때 자본금을 보면은 대략 600억 원 우리가 예상한 거랑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본금 600억 원에 50% 무상증자니까 재원으로 대략 300억 정도를 쓴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고 그러면은 이제 셀트리온이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공매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한 거죠. 자, 참고로 5월 10일에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5월 25일 그러니까 보름 정도 뒤가 신주 배정 기준일이었습니다. 자, 5월 14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무증 발표 후 셀트리온의 대차거래 잔고가 급감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대차 잔고는 공매도 잔고의 선행지표라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차가 늘면은 공매도가 늘 가능성이 높고 대차가 줄면은 공매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차거래 잔고가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4거래일 만에 315만 주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급격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한 투자자들이 빌린 주식 갚기에 나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숏 커버링이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 따르면은 대차거래 잔고가 5월 7일에 1700만 주에서 11일에 1468만 주로 315만 주 가량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셀트리온의 대차거래 비율이 15%였던 게 12%로 또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이 당시에 셀트리온은 무상증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매도를 제대로 보내버리기 위해서 자사주도 취득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5월 9일에. 그러니까 5월 9일에 자사주 취득 결정, 5월 10일에 무상증자 결정 이렇게 2연타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좀 살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대차 잔고가 감소한 것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둘 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취득, 무상증자 둘 다 시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입장에서는 일단은 전략상 후퇴든 그냥 후퇴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 결정도 취득 목적이 자사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그래서 장내 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그리고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가 20만 주로 해서 취득 예정 주식 수가 50만 주입니다. 20만 주씩 두 번 사면은 할당량이 다 차죠. 이랬던 상황 속에서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대량으로 상환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10일에 오후에 발표했죠.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실제로 매수 매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다음날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일에 160만 주가 상환이 됐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9일에도 93만 주가 상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사주 매입 때 93만 주 상환, 무상증자 발표 때 160만 주 상환. 2연타를 맞은 거죠. 공매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한 8일에도 48만 주가
상환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래프로 그려왔는데요. 대차거래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2012년 5월 4일, 5월 7일. 자, 이때부터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5월 8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죠. 이때부터 해서 떨어지고 5월 10일에 무상증자 발표를 했죠. 그 다음날 5월 11일에 기울기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감소를 하고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저점이 5월 24일까지 대차거래 잔고가 굉장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에서는 또 다시 횡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당시에 셀트리온에서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발표, 그런 호재 공시들을 통해서 공매도 대차거래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한 그런 일정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 좀 다릅니다. 7일에 1700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7일에 보면은 1200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5월 9일, 10일 무상증자, 자사주 무상증자 발표를 할 때 대차 잔고 주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뭐 대략 13인데 10까지 이렇게 쭈루루룩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는 이제 틈이 나면은 갑자기 또 증가를 하는데요. 자, 여기 6월 29일자 조회를 눌러보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훅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98에서 한 번에 14까지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감소하다가도 틈이 보이면은 갑자기 또 대차를 대폭 늘리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지진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셀트리온이 이제 공매도를 보내버리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공시를 할 때 대차거래 감소가 급격하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빌린 주식 상환에 나선 쇼커버링이나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면은 무상증자 호재가 있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빌려줄 투자자가 없겠죠. 왜냐하면 무상증자를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상환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45만 주가 넘었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이렇게 45만 주가 찍히는 이유는 대차한 주식이 또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 하는데 지금 무상증자 호재가 있기 때문에 빌려줄 투자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찍혔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주식을 빌려준 대여자들의 주식 상환, 리콜 요구에 대비한 것,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대비해서 매수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론적으로 내가 무상증자 권리를 가지려면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빌려준 사람들이 나 무상증자 받을 테니까 주식 돌려달라 그러면은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상환 요청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 플러스 주식을 빌려간 사람들은 대차한 주식을 상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공부했듯이 외국계 투자자들은 매매와 관련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노출시키거나 감추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 왔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수합 거래를 한다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랑 에쿼티 수합 등의 계약을 맺고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셀트리온 주식을 추가로 확보했는지 아닌지 그런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 수합 거래를 맺을 경우에는 보유자가 증권사로 찍히게 됩니다. 실제 보유자랑 형식상 보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체를 정확하게 찝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은 확실하게 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면은 어쨌든 대차 상환을 했다면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추세를 볼 경우에 이렇게 대차 상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HLB가 최근에 무상증자 결정을 했죠. 셀트리온은 50% 무상증자였지만은 HLB는 100% 무상증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